이 스프는 뭐 하는 거야? 맛이 없잖아. 팀장님의 고함이 주방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한 발 물러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한숨을 쉬고 있었죠. 그 스프는 제가 만들었거든요. 정확히는 팀장님이 대충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몰래 고쳐서 제대로 된 맛을 내게 한 것이었어요. 저는 이준이라고 해요. 29살 강남역 근처 유명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루체의 주방 보조원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야채를 자르고 냄비를 닦는 평범한 직원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실 저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했고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요리 전문학교까지 다녔습니다. 르꼬르동 블루의 파리 지점에서 인턴까지 했었죠. 그런데 왜 여기서 주방 보조를 하냐고요? 4년 전 아버지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응급실에서 심장 우회 수술을 받으셨고 의료비만 해도 3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후에도 개인 부담금이 2천만 원을 넘었어요. 동시에 어머니는 검진에서 초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죠. 약값만 매달 50만 원이었어요. 저는 당시 미슐랭 1스타 레스토랑에서 준요리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월급은 좋았지만 학생 대출금도 많았고 전세 보증금도 있었죠. 결국 선택의 순간이 왔어요. 꿈을 포기하거나 가족을 포기하거나 저는 꿈을 포기하기로 했어요. 대학 친구 영호는 말렸어요. 준이 미쳤냐? 넌 요리사로 기정사실이었잖아. 마르코나 이런 애들보다 10배는 잘하는데? 영호, 현실은 꿈보다 무거워. 강남역 이탈리안 체인점 루체에 입사했을 때 매니저는 제 학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서울대? 그리고 파리에서도? 그럼 왜 주방 보조로? 경력에 더 신경 써야 하는 일이 있어서요. 거짓말이었어요. 사실은 급여가 중요했어요. 주방 보조는 급여가 빠르게 나왔거든요. 일당으로 받을 수도 있었죠. 루체의 주방은 작았어요. 이탈리아 요리를 흉내낸 프랜차이즈였죠. 팀장 마르코는 피렌체에서 온 요리사라고 자칭했지만 사실 그의 요리는 끔찍했어요.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했어요. 파스타 소스에 토마토의 신맛이 남거나 리조또가 진득하지 못하거나 올리브유를 고열해서 익혀서 쓴맛이 나거나 손님들은 문제를 느껴도 평가를 못했죠. 프랜차이즈 음식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느꼈어요. 마르코, 버터를 더 넣으면 어떨까요? 뭐라고? 넌 주방 보조잖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야채 자르기나 해. 저는 물러났어요. 하지만 그 후로 마르코가 몸을 돌렸을 때 저는 살짝 버터를 더 넣었어요. 그럼 소스가 부드러워졌죠. 어느 날은 파스타가 너무 딱딱했어요. 마르코가 오케이, 이제 나가 라고 외쳤을 때 저는 살짝 올리브유를 더 뿌렸어요. 면발이 부드럽게 펴졌죠. 2년이 지나면서 손님들은 자연스럽게 마르코가 주는 테이블보다 제가 준비한 음식이 있는 테이블에 더 자주 앉게 됐어요. 마르코는 이를 알아챘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결코 인정하지 않았어요. 일은 힘들었지만 가족을 위해서는 견딜 수 있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병원에 가서 어머니를 진료실로 데려갔어요. 어머니는 가만히 의자에 앉아 계셨고 의사는 초기 상태지만 약을 꾸준히 드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약사에게 물었어요. 중단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약을 끊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점점 건망증이 심해지셨어요. 준이, 아버지 회사는 잘 됐어? 엄마, 아버지가 은퇴하셨잖아. 정말? 내가 또 깜빡했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버지는 수술 후 산책을 해야 한다고 의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집 근처만 도는데도 숨이 차셨어요. 제가 함께 걸으면서 계속 격려했죠. 아버지, 조금만 더. 한 바퀴만 더 돌아요. 저는 밤 12시에 퇴근해서 새벽 4시까지 요리 공부를 했어요. 온라인 코스를 들었어요. 미슐랭 셰프들의 인스타그램을 보며 요리를 따라 했어요. 부모님이 주무실 때만 작은 냄비로 조용히 실험했어요. 한 번은 아버지가 새벽에 화장실에 가시다가 제 모습을 보셨어요. 준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밤을 새우면 안 돼. 아버지, 괜찮아요. 공부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제 얼굴을 봤어요. 그리고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다음날 어머니가 제게 건넸어요. 여기 있어. 엄마가 조금 아껴뒀던 거야. 제 손에는 5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2시경 회사 본사의 CEO인 황윤석이 루체에 들어왔어요. 황윤석은 한국의 유명한 음식 평론가이자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을 여러 곳 운영하는 인물이었죠. 그는 45살 정도로 보였는데 회색 슬릭백 헤어스타일에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피곤해 보였어요. 테이블 2번으로. 황윤석이 말했고 저는 자동으로 물을 부었어요. 마르코는 입을 삐쭉 내밀며 주방으로 향했어요. 좋은 셰프가 들어온 거 아니야. 오늘은 내가 좀 신경 써서 할 텐데. 마르코가 우쭐대며 말했어요. 그런데 5분 후 마르코의 얼굴이 또 일그러졌어요. 아, 이 토마토 소스. 실패했다. 뭐 이런 일이? 저는 계산기를 들고 옆으로 갔어요. 팀장님, 혹시 토마토의 산미 때문인가요? 뭐, 버터 한 숟가락만 더 넣으면. 아, 꺼져. 방해하지 마. 저는 물러났어요. 대신 마르코가 몸을 돌렸을 때 버터를 더 숟가락으로 떠서 소스에 넣었어요. 그리고 말로만 섞지 말고 손으로 천천히 저으라고 제스처를 했어요. 마르코가 한숨을 쉬며 내 말을 따랐어요. 40분 후 황윤석이 접시를 비웠어요. 황윤석이 주방으로 들어왔을 때 모든 사람들의 움직임이 멈췄어요. 누가 이걸 만들었어? 황윤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어요. 마르코가 재빨리 손을 들었어요. 나 마르코가. 아니다. 황윤석이 마르코를 바라봤어요. 너는 이 정도 수준의 소스를 못 만들어. 그건 알고 있는 내가 더 잘 알지. 그럼 누가 만들었어? 주방이 조용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저입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이름? 이준희입니다. 나이? 29살입니다. 황윤석이 저를 자세히 봤어요. 회사 유니폼을 입은 저의 얼굴을, 손을, 그리고 진지한 눈빛을. 요리 학교는 서울대 식품영양학과를 나왔고 밀라노 요리 아카데미, 파리의 르 꼬르동 블루에서 인턴을 했습니다. 주방이 다시 조용했어요. 누군가의 작은 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르코의 얼굴은 완전히 새파란색이 됐어요. 왜 여기서 주방 보조를?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서요. 황윤석이 입꼬리를 올렸어요. 개인적인 사유. 그래도 이렇게 요리를 하다니. 나쁘지 않네. 그는 주방을 나가면서 마르코에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 내 회사로 와. 명제에 넣어. 마르코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외쳤지만 황윤석은 이미 사라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인사팀에서 전화가 왔어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 황윤석의 플래그십 스토어 스텔라는 공사 중이었어요. 건물 15층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천장이 높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설계였죠. 이게 너의 주방이 될 거야. 황윤석이 빈 공간을 가리켰어요. 정말이요? 응. 세계 최고 수준의 주방을 만들어.
미슐랭 3스타를 노리니까. 저는 처음 받는 급여 명세서를 봤어요. 월급이 5배로 뛰어올랐어요. 보너스도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주방 설계비로 예산이 주어졌어요. 예산은 제한 없어. 최고를 써.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날 밤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아버지, 저 이제 새로운 직장에 가요. 어머니는 깜빡하셨어요. 넌 지금까지 뭐 한 거야? 식당에서 일했어요. 오, 그래. 이제는 더 좋은 자리로 가요. 아버지는 제 얼굴을 봤어요. 준이, 정말 큰 식당이야? 네, 미슐랭 스타를 목표로 하는 레스토랑이에요.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주방 설계는 지옥이었어요. 처음에는 흥미로웠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기구들을 주문했어요. 프랑스의 르프렉스, 독일의 RATIONAL, 이탈리아의 ILVE. 가격은 억대였지만 황윤석은 OK를 했어요. 최고의 도구, 최고의 음식을 만든다. 그런데 3개월째 접어들면서 황윤석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메뉴가 너무 복잡해. 단순하게 만들어. 셰프님, 하지만 미슐랭 3스타는 창의성은 단순함 위에서 나와. 10가지를 줄여. 저는 밤을 새웠어요. 어떤 요리를 빼야 할지, 어떤 요리를 더해야 할지. 최은석이라는 부정관리자가 제게 물었어요. 준이님, 괜찮아요? 요즘 안색이. 괜찮아요. 그냥 조금 바쁠 뿐이에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황혼어는 엄하지만 당신의 실력을 믿고 있어요. 저도 봤어요. 최은석의 말이 위로가 됐어요. 메뉴 최종본이 나왔을 때 황윤석은 5번을 다시 작성하라고 했어요. 이건 미슐랭 3스타가 아니야. 셰프님, 저는 이 정도가 최선입니다. 그럼 부족해. 넌 파리에서 배웠잖아. 그때 수준으로 돌아가. 저는 파리에서의 기억을 더듬었어요. 그때 제 멘토였던 슈프 드 퀴진 피에르 가스근 어떻게 일했는가? 그는 절대 같은 기술만 쓰지 않았어요. 매번 새로운 것을 시도했죠. 그래서 저는 한국의 식재료를 이탈리아 기법으로, 프랑스의 감각으로 표현하기로 했어요. 한우를 저온 조리로 핑크색으로 구우면 어떨까? 고추장을 에스프레소처럼 추출하면? 미역을 카라멜처럼 건조시키면? 최종본이 나왔을 때 황윤석이 웃었어요. 이제 봤다. 이게 바로 미슐랭 3스타다. 10월 15일 스텔라가 오픈했어요. 예약은 몇 분 만에 소진됐어요. 3개월 대기 상태였죠. 유명한 음식 평론가들, 미슐랭 심사관들이 모두 예약했어요. 저는 주방 입구에 서서 심호흡을 했어요. 준비되셨어요? 최은석이 물었어요. 네, 최은석님. 해봅시다. 그날 밤 저는 처음 만든 50인분의 코스 요리를 서빙했어요. 쇠고기 스테이크는 정확히 58도에서 저온 조리돼 핑크색을 유지했어요. 위에 미역 카라멜 칩과 고추장 에스프레소가 얹혀 있었죠. 파스타는 수제 달걀 파스타에 오징어 먹물로 검게 물들였고, 소스는 시금치 크림에 생굴을 섞은 것이었어요. 디저트는 인삼과 참깨 티라미수였어요. 한 음식 평론가가 눈물을 흘렸어요. 이건 정말. 다른 평론가가 포크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어요. 한국 요리의 영혼과 유럽의 기법이. 이게 가능한 거였어? 그 밤 저는 주방 한 구석에서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한 개월 후 리뷰가 나왔어요. 스텔라는 한국 미식계에서 새로운 지평을 연다. 헤드셰프 이준희는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미슐랭 1스타. 3개월 후 미슐랭 2스타.
6개월 후 미슐랭 3스타, 한 번에 3스타를 받은 사례는 드물었어요. 언론에서는 신비의 셰프, 한국식 요리의 혁신자라고 불렀어요. 잡지의 표지 모델이 됐죠. 하지만 저는 새로운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이제 매달 메뉴를 바꿔야 한다. 손님들이 새로운 것을 원한다. 아, 이건 너의 시그니처 요리인데 지금은 안 된다. 황윤석은 계속 더 높은 기준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를 믿었어요. 넌 할 수 있어. 난 알아. 가장 큰 변화는 가족이었어요. 아버지는 다시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됐어요. 상태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의사가 기적 같다고 말했을 정도였어요. 저는 아버지가 제 성공 때문에 심리적으로 좋아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더뎠어요. 어떤 날은 제가 누구인지 몰라보셨어요. 손님이세요? 엄마, 나 준이야. 오, 준이는 음식점에서 일하는데. 맞아, 엄마. 난 지금 더 좋은 일을 해. 어머니는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기억하셨어요. 준이 딸이 미슐랭 3스타 셰프가 됐다. 아버지가 인근 주민들에게 자랑하셨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스텔라에 오셨어요. 식사를 하러. 아버지, 예약을. 나 예약했어. 3개월 기다렸다. 저는 아버지를 특별한 테이블에 앉혔어요. 한강이 가장 잘 보이는 자리. 그리고 제가 직접 모든 요리를 플레이팅했어요. 마지막 디저트를 서빙했을 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준이, 고마워. 이 모든 것. 아버지, 넌 그냥 유명해진 게 아니야. 넌 했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게 넌데도 누군가는 넌 못하길 원했을 거고 넌 그래도 했어. 그 용기가 자랑스러워.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어요. 1년 후 황윤석이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요리사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 넌 알겠지? 너처럼 여건이 어려워서 꿈을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이요? 응. 그리고 넌 그들의 롤모델이 될 수 있어. 보여줬잖아. 시작이 어디든 상관없다는 걸. 저는 한초 사이에 2년 전 제 모습을 떠올렸어요. 루체에서 야채를 자르며 어머니의 약값을 생각하던 제 모습을. 좋습니다. 하겠어요. 프로그램의 이름은 드림 셰프였어요. 학력, 경력, 나이에 상관없이 열정과 잠재력만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죠. 월급을 받으면서 6개월의 집중 교육을 받는 형식이었어요. 첫 번째 교육생 10명이 모였을 때 저는 뭉클했어요. 23살의 고등학교 졸업생 박민지는 배우려다가 편의점에서 일하며 유튜브로 요리를 배웠다고 했어요. 35살의 공장 노동자 최철수는 평생 다른 일만 할 줄 알았는데 혹시 모르니까 지원했다고 했죠. 50대 초반의 퇴직자 임민호는 제2의 인생을 요리로라고 했어요. 모두 제 과거와 비슷한 사람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준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셰프 교사가 될 사람입니다. 첫 수업에서 저는 제 과거를 공개했어요. 저는 2년 동안 주방 보조였어요. 루체라는 작은 이탈리안 식당에서 야채를 자르고 냄비를 닦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요리에 숨은 공로자였어요. 학생들이 놀라며 저를 봤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밤 12시에 퇴근해서 새벽 4시까지 공부했어요. 부모님의 병고까지 감싸고 견디면서요. 그리고 어느 날 한 명의 경영자가 저를 봤어요. 더 이상 주방 보조가 아닌 요리사로. 이 프로그램은 그 경영자의 믿음이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믿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돌려주고 싶어요. 박민지가 눈물을 흘렸어요. 교육은 혹독했어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저는 학생들에게 기본기를 가르쳤어요. 칼질, 소스 만들기, 저온 조리, 플레이팅.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었어요. 요리는 과학이지만 동시에 철학이야. 왜 이 소재를 선택했는가? 왜 이 기법을 썼는가? 그 이유가 있어야 해. 최철수가 나선의 소시지를 쓴 첫 번째 요리가 실패했을 때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최철수, 왜 소시지를 썼어? 뭐? 그냥 맛있을 것 같아서요. 그게 아니야. 너는 공장에서 10년을 일했지? 그 경험이 왜 소시지를 선택하게 했는지 설명해. 그게 너의 요리가 되는 거야. 최철수가 다시 생각했어요. 제가 공장에서 본 것은 정밀함이었어요. 완벽하게 맞춰진 기계들. 그래서 소시지가 아니라 완벽하게 자른 돼지고기를 쓰고 싶은 거였어요. 기계의 정밀함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 다음 수업에서 최철수의 요리는 완전히 달랐어요. 손가락 굵기로 정확히 자른 돼지고기 스테이크, 위에는 기하학적으로 배치한 채소들, 소스는 검은색과 흰색으로 깔끔하게 표현했어요. 저는 그 요리를 봤을 때 눈물이 났어요. 꼭 저도. 1년이 더 지났어요. 스텔라는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가장 핫한 레스토랑이 됐어요. 뉴욕 타임즈가 저를 소개했고 미슐랭 가이드 저자들도 방문했죠. 하지만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다른 것이었어요. 최철수는 이제 강서구에 작은 요리 학원을 열었어요. 최셰프 요리 아카데미. 공장에서 배운 정밀함을 바탕으로 한국 요리를 가르치고 있었죠. 박민지는 스텔라의 서브 셰프가 됐어요. 24살의 미슐랭 3스타 셰프 보조. 그녀는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여정을 담았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임민호는 경로당에 가서 요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어르신들을 위한 정성 있는 한식이었죠. 지하철에서 만난 고등학생이 저에게 인사했어요. 아, 셰프님. 저 박민지 씨의 영상 봤어요. 저도 셰프가 되고 싶거든요. 근데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해. 그런데 왜? 박민지 씨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편의점에서 일했대요. 근데 지금 미슐랭 셰프라니까. 그럼 나도 되지 않을까? 저는 웃었어요. 응, 넌 될 수 있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 고등학생의 눈빛은 반짝였어요. 6개월 후 수료식이 있었어요. 회장실은 만석이었어요. 황윤석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모두 모였죠. 저는 연단에 섰어요. 교육생 여러분을 위해 축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저는 이곳 스텔라의 헤드 셰프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루체에서의 인연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야채를 자르며 울었어요. 아버지의 병, 어머니의 진단 때문에.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저는 몰래 요리를 배웠어요. 실력이 있었는데도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분이 제게 기회를 주셨어요. 황윤석 오너님이. 그 기회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저는 교육생들을 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여러분은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거예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이 6개월 이후로 여러분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저는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했으니까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최철수가 제게 다가와서 악수를 했어요. 셰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예요. 박민지는 안기며 울었어요. 셰프님, 저도 될 거예요. 밤 8시, 스텔라의 주방. 저는 여전히 첫 서빙을 하고 있었어요. 요리 완성.
실습생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출발. 플레이팅이 시작됐어요. 한우를 정확히 58도에서 익혀서 미역칩을 얹고 고추장 에스프레소를 짜는 2년 전 루체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순간이 이제는 일상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꿈의 시작이 된다는 것. 준이라는 이름 앞에는 이제 미슐랭 3스타 셰프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타이틀에만 정의되지 않았어요. 저는 누군가의 꿈을 응원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주방 보조 준이에서 미슐랭 셰프 준이로, 그리고 이제는 꿈을 나누는 준이로. 어머니는 여전히 어떨 때는 제가 누구인지 몰라보셨어요. 손님이신가요? 엄마, 나 준이야. 오, 준이는. 엄마, 나 이제 유명한 요리사가 됐어. 어머니가 웃었어요. 그래. 그럼 뭔가 맛있는 거 해줄래? 아버지가 옆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딸이 한국 최고의 셰프야. 그 말에 어머니는 뭔가를 깨달은 듯 웃음이 지었어요. 정말? 우리 딸이? 응, 우리 준이가.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믿는 것. 그게 바로 도움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감사 방식이니까.